안녕하십니까. 안사야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제가 저번주 하루 한 주 휴가를 해가지고 강의를 안 했었는데요. 이번 주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63강으로서 요새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회사도 있고 좋은 회사도 있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서로 가치 평가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매수가 되고 M&A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서로 간의 M&A가 합리적으로 되려면 쌍방 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잘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업 가치 평가와 보유자산 부채 권리에 대한 손상 차손의 평가 방법론 이런 것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인 개괄 이게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기업 통체적으로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교한 계산이 중요한데 정교한 계산을 하루 종일 강의할 수는 없고 잠깐 동안 하려면 핵심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안세제강전을 2020년 1월 22일자에 이 안 내지에다가 이렇게 잘 썼으니까 한번 보시면 찰칵하시고요. 그걸 내가 썼으니까 한번 이 안에서 강의 안 들으면 이거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정지화면으로 찰칵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가치 평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국제기준이 한국 최대 국제기준이 1360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모든 상장사들은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이 있으면 이것을 내년도 송산차손을 검토를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상가액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제표상 장부상의 금액이 이렇게 관계회사 지분이 가액이 있는데 이 지분 가액이 회수 실제 가능액보다 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높으면 장부가액이 좋은데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손상차손익을 반영해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 목적입니다. 이거를 손해차손 비용을 인식 안 하면 과잉평가가 되기 때문에 쌍방의 그 매수매주자 아니면 기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금액만큼을 속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평가 회수 금액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 회수 가능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회수 가능 금액은 미래현금을 환율 평가한 사용가치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DCF 평가 금액인데 이것과 시장 가격 등의 순공정 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그래도 큰 금액으로 해주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측정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본 것이고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큰 금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 이 순공정 가치를 아는 측정 방법을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저기서 입수를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판단 가능력을 가진 독립된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된 공정가치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판단 능력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실제 독립적으로 합의된 공정가치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증분 처분 원가인 인지세나 회계평가 비용, 법률가비, 직접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순공정가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공정가치 측정 방법을 좀 보면은 매매가가 존재하면 같은 회사의 매매가가 존재한다면 그걸 하면 되는 것이고 매매가로 또 어떤 활성 시장이 존재하면 현재의 매입 호가 서로 불러주는 값이 있을 수 있어요. 호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용 가능한 차선의 방법 이것도 이제 없고 매매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용 가능한 차선 방법은 동종 사람 내에 유사 가격이 입수하면 된다. 같은 사람 내 유사 가격 이거 이제 실제 이것은 그 자체의 매매가인데 이 매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같은 사람 내에서 매매가격이 존재한다. 이 1, 2, 3도 없으면 할 수 없이 사용가치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순공정가치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없으면
사용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이 주로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무관리적 평가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 주로 사용가치가 오는 건 미래 현금 흐름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 그래서 줄여서 DCF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DCF 방법에서 정교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해야만 그것이 믿을 만한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순서로서는 먼저 미래현금 흐름이니까 미래현금 흐름을 잘 추정치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5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 잘 보고, 이걸 이제 회사가 추정한 거를 잘 다시 재검증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서 하고 나서 플러스 5년 후는 일정한 성장률을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쭉 5년을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것이 믿음직스러운지를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직스러운지를 서로 듣고서 합리적으로 그렇다 치면 그 숫자를 인용을 해야 되지, 그 숫자가 틀리면 인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미래연금 흐름 추정치 구성 내용에는 자산의 현재 상태, 현재 시장 규모, 잠재성, 수익성, 투자 상승성 또 이런 것이 있고, 인플레이션의 가장, 세전 기준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제 할인율, 가중 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팩터 코스트를 추정해야 돼요. 할인율을. 그래서 할인율은 이제 보통 최적 재무제표의 동종업종의 베타 계수를 이제 측정해야 되고, 지분 비용이나 부채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내재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내재이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장사의 가중평균 잡은 비용으로 대체하면 이게 거의 모든 상장사가 다 풀링이 된 가중평균이니까 내재이자라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시장 이자율의 대응치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시장 모델에서의 가중평균 잡은 비용, 이것은 이제 잘 모르면 증분 차입 이자율 아니면 시장 차입 이자율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민감도 분석.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재무 구조 변경에 따른 와크의 민감도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민감도를 이제 와크 이 비율에 따라서 뭐 12%, 10%, 5%일 때, 7%일 때 이렇게 쭉 몇 개를 넣어서 이 주요 민감도에 따라서 할인이나 합증률을 분석을 해준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오면 이제 사용가치 추정 계산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기업가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업 자산의 평가, 부채 자본의 평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기업 지분가치를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분가치 추정을 해가지고 시장 접근의 금액과 비교를 해서 그 비슷하게 있으면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 있고, 많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차이를 메꿔줘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뭐 있어요. 단일 현금 흐름의 추정치를 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가치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건 DCF 방법 말고 실제 시장에서도 한번 주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비교 가능 유사 기업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종업종의 비교 가능 주요가치 요인을 비교하면서, 이 주요가치 요인은 이제 업종이나 산업, 매출 규모, 제품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의 배율을 계산해서 에비타 배율, PER 배율, 에비타다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할인 가중 요소를 반영해야 되겠다. 시장 규모나 잠재성, 국가 위험, 브랜드 핵심 경쟁력, 기업 고유 위험 같은 걸 반영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를 한 다음에 기업의 총가치를 계산한다. 수정가치를 계산해서 총가치를 계산하고, 그 총가치 중에서 어떤 갑이나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가치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M&A 대상의 금액이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사용가치 측정의 DCF 특정,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 비교가치를 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좋은 값을 측정을 해도 되고, 이 값을 평균을 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근처 값에 있으면 그 근사 값에서 차이 나는 값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를 최종적으로 금액의 가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